뉴욕시 정부와 시의회가 1159억 달러 규모의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하급심법원의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뉴욕주 등 22개 주를 제외한 28개 주에서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다음 달 말 미국을 방문할 것이 확실시되며 9월에는 뉴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여름 시티파크 재단이 뉴욕시 5개 자치구 전역의 아이들을 위해 무료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첫 전기차 고민되시나요? 전문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틀을 깬 스타일, 시대를 이끄는 테크놀로지, 드라이빙의 즐거움까지. 현대, 전기차의 판도를 바꾸다. 현대 아이오닉. 뉴욕시 정부와 시의회가 1159억 달러 규모의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의회와 협력해 시기적절하고 균형 잡힌 예산을 마련했다며 역대 최고의 예산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뉴요커 지원, 공공안전 강화, 교육, 보육, 이민 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보육 바우처 자금이 2억 2,900만 달러로 확대되며 2세 이하 아동 대상 보육 서비스 제공 시범 프로그램에 1,0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또 뉴욕시립대 성인 교육 프로그램인 리커넥트에 780만 달러, 학교 예산 안정화에 1억 2,80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또한 200만 달러를 지원해 뉴욕시 전역의 10개 도서관 지점에서 주 7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에는 총 5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뉴욕시는 이민자를 위한 무료 법률사무소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공공안전 측면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지원과 사법 시스템 개선, 전기자전거 규제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배달 부서 신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예산안이 오는 11월 뉴욕시장 본선거를 앞두고 현 시장과 시의회가 뉴요커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상생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예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 등에서는 불법 체류자나 일시체류 외국인의 자녀라도 출생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만 텍사스 등 공화당 강세주 28개 주는 7월 말부터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7일 각 주 연방판사들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을 중단한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 효력이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뉴욕 등 22개 주는 본안 판결이 내릴 때까지 이 명령의 효력을 일단 중단한다고 밝혀 이들 주에서는 당분간 출생시민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소송 당사자인 2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이 중단되는 반면 나머지 28개 주는 앞으로 30일 뒤, 즉 7월 26일께부터 출생시민권이 중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뉴욕 등 민주당 주지사들이 재직 중인 22개 주가 이에 불복해 연방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미국 50개 주 전체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의 지방법원 가처분 명령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조직, 주 등 원고에게만 해당될 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연방판사들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되며 미국 전체에 적용시킨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 당사자에게만 가처분 결정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거대한 승리이며 출생 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다음 달 말 미국을 방문할 것이 확실시되며 9월에는 뉴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보 소식통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다음 달 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이재명 대통령 미국 방문을 요청할 것이며 이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달 중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강력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미 간 가장 큰 현안인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소식통은 루비오 장관이 다음 달 초 일본을 방문한 뒤 8일과 9일 한국에 들려 이 대통령 방미 일정을 논의하고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방한 기간 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교장관 내정자인 조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해 인선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루비오 장관을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현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 방미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가 일정 등을 고려 다음 달 말 또는 그 이전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방미는 워싱턴 DC만 방문하는 실무 방문으로 뉴욕 등에는 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워싱턴만 방문하지만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 이때 동포 간담회 등을 통해 뉴욕 동포를 만날 예정입니다. 올여름 시티파크 재단이 뉴욕시 5개 자치구 전역의 아이들을 위해 무료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티파크 재단은 테니스, 골프, 축구, 육상 등 다양한 스포츠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여름 프로그램을 7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운영합니다. 육상 종목은 멀리뛰기, 허들, 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5개 자치구에서 진행되며 모든 수업은 로컬 공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아이들은 전문 코치의 지도하에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또래 친구들과 팀워크와 스포츠맨십을 배우게 됩니다. 브루클린의 카이저 파크, 퀸즈 사우스 자메이카의 베이슬리 폰드 파크, 브롱크스의 페렌베이 파크에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시티파크 재단의 스포츠 디렉터 마이크 실버맨은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질 높은 스포츠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등록 방법과 기타 프로그램 정보는 시티파크 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패배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뉴욕시장 후보 사퇴 시한인 27일까지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이는 오는 11월 본선거 출마 강행을 의미한다고 뉴욕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지난 24일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조런 맘다니 후보는 약 43%를 얻은 반면 쿠오모 전 지사는 약 36%를 얻는 데 그치며 맘다니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쟁취했고 쿠오모 전 지사는 패배를 인정하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전 지사는 맘다니 후보가 인도계 이슬람으로 너무나 급진적 좌파라는 부정적 보도가 잇따르자 민주당 예비선거는 뉴요커 전체 표심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말로 예비선거 불복 의사를 내비치기 시작했고 결국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쿠오모 전 지사 측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11월 본선에서는 민주당 예비선거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앞으로 수개월간 뉴요커들이 맘다니의 급진 좌파적 정책에 대한 치밀한 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쿠오모 전 지사의 무소속 출마와 함께 맘다니의 급진 좌파적 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맘다니 후보는 나는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어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만 받아낸 뒤 배신해버린 노동계층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어제 NBC 방송의 일요 시사 프로그램 미더 프레스에 출연,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노동자를 위해 싸운다며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을 역으로 비판함으로써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반열로 인식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뉴욕은 가장 부유한 나라의 가장 부유한 도시지만 뉴요커 4명 중 1명은 빈곤 속에 살고 있고 나머지도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서민 생활비 경감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한편 쿠오모 전 지사가 무소속 출마 결심을 굳힌 데 따라 뉴욕시장 선거가 사실상 세판짜기에 돌입했으며 민주당 소속 유권자들이 대거 이탈해 쿠오모를 지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기차 및 반도체 등에 대한 지원금 감축, 감세 등을 골자로 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상원 심의가 신속 심리 등 절차에는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은 지난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심의와 관련 신속 심리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강행,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51대 반대 49로 통과됐습니다. 연방상원은 공화당 소속이 53명임에도 불구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 톰 틸리스 의원과 펜실베이니아주 출신 랜드 폴 의원이 정계 은퇴를 각오한 배수진을 치고 이 법에 반대한 반면 나머지 의원은 전원 찬성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상원은 이 법에 대한 신속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고 어제 오후 3시 공식 토론을 시작했으나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측이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을 본회의석상에서 모두 읽은 뒤 심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방대한 분량이므로 단순히 법을 낭독하는 데만 최소 16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아무리 빨라도 오늘 낮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에게 휴가도 가지 말고 무조건 독립기념일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 일부도 만약 감세 기한을 또다시 늘린다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 적자를 더 키울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소 4조 달러 규모의 감세,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 국방예산 증액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측으로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3대 법을 사실상 무효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후퇴시킬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차 세액공제는 당초 법안 제정 180일 뒤 세액공제를 종료하기로 했지만 이를 수정해 오는 9월 30일부터 세액공제를 없애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태양력과 풍력 발전 관련 기업도 2027년까지 발전소를 가동, 전력을 공급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국산 태양광 부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회사 중 하나인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의 대형 태양광 패널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지만 일부 부품이 중국산이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다 마약 복용설 등이 나오자 꼬리를 내렸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연방상원의 감세법안 심리에 맞춰 또다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8일 X를 통해 최근에 나온 상원 법안에 초안은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다. 그것은 과거의 산업들에는 막대한 지원금을 주면서 미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또 상원 법안 초안이 아직 착공하지 않은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부과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미친 짓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며 이 법안을 비판한 것은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트윗을 올린 것을 후회한다고 밝힌 지 약 17일 만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11일 후회한다고 밝히고 시간을 번 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계속될 때 자신과 자신의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고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포문을 연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한시적이며 임기 동안 테슬라 등 머스크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법안 등을 제정하려고 하더라도 1, 2년 걸릴 것이며 시행을 하다가 얼마 안 돼 임기가 끝나므로 트럼프의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계속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머스크 기업에 앞서 머스크 개인의 마약 불법 복용 의혹, 여성들에 대한 불법 성관계 의혹 등 개인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130일 동안 일하고 정부 효율부를 떠난 뒤 이 부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이메일 등을 입수 분석한 결과 지난 4월부터 각 부처의 지원금 사업 집행 이전에 정부효율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약 2개월 만에 무효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치매 환자 간병인 지원, 노인 낙상사고 방지 지원 등 연방정부의 지원 사업 30여 개가 정부효율부 승인을 기다리면서 보류됐지만 이제 정부효율부 승인 절차는 무효화됐으며 이는 머스크가 떠난 직후 정부효율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다음 달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 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며 무역 상대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부과를 통보할 뜻임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유예 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무역상대국별 상호관세를 4월 9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90일 유예를 발표한 뒤 상대국들과 개별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혀 그동안 일본 총리 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과 다른 강경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일본차 수백만 대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나는 이를 일본에 설명했고 일본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혀 자동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고율 관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현재 석유가 있다. 무역 상대국들은 미국으로부터 석유 등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당장 해야 한다.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우리의 무역 적자를 살펴보겠다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과 교역을 허용하지만 25%, 30%, 50% 또는 10%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경제 정책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달러화의 지위가 5년에서 10년 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시카고대 경영대학원과 함께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년에서 10년 뒤 달러 표시 자산의 안전자산 역할에 대해 60%는 다소 우려한다, 30%는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세계적 경제학자의 90%가 달러화의 안전자산 역할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처럼 달러화 자산의 지위가 위협받는 것은 감세 법안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비판과 연준 독립성 침해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달러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미국 주가와 국제 가격 등과 함께 트리플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달러화 약세는 지금까지 계속돼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97.2로 3년 내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로즈 바타라이 텍사스대 교수는 스위스 프랑과 금이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마치 신흥시장 같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위험 부담을 올리고 있고 장기채 금리 상승과 통화가치 하락을 초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바레라 존스 호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도 숨막히는 재정정책 남용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달러화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고 연준 독립성 침해로 달러 자산에 대한 우려가 다소에서 매우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냐 체스라크 듀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상품 수출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달러 가치를 약화시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재정 적자와 연준 독립성 문제가 겹치면서 모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각국이 최고 기온 섭씨 46도까지 치솟는 살인적 더위 속에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28일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는 기온이 46도까지 치솟았고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도 42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와 리구리아는 폭염 시간대 실외 노동을 금지했고 이탈리아 노동조합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위한 폭염 지침을 내리고
필요시 학교 임시 폐쇄를 권고했습니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는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자 시민을 위해 공공수영장을 무료 개방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서는 폭염 속 산불이 발생해 대피령과 도로 폐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은 내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기후기구는 이번 폭염이 일회성이 아니라며 지구온난화로 극단적 기상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1세기 말이면 폭염으로 인한 유럽 내 사망자가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ICA의 무차별 이민자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민자 출신을 대거 채용하는 요식업과 건설 등 업계의 기존 직원들이 출근을 기피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북서부 지역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22명이 사망하고 실종자 규모가 8명 안팎으로 파악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6월 확정치가 60.7로 전월 대비 8.5%포인트 상승하는 등 관세 전쟁 여파로 급격히 위축됐던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크게 호전됐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고율 수입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않으며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11%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발표한 2025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지도자 부문의 유일한 한국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영국에서 마흔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사용자 가운데 급성 췌장염이 생겼다는 보고가 400건가량 접수돼 영국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영국의 5월 자동차 생산량이 2020년 5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제외하고 7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주식 약 60억 달러어치를 빌 게이츠 재단과 가족이 관여하는 재단들에 기부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최저 기온은 7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8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3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